자식에게 재산을 보여주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숫자로 환산되고 효도는 거래로 변한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죄인의 몸이라 가진 것이 없으니 너희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겉으로 보면 절망의 편지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교육의 철학이 숨어 있었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했고 결국 학문과 인격에서 모두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사랑을 숨김으로써 자식의 자립을 깨운 것이다. 부모의 재산은 자녀의 안심이 아니라 자립심을 갉아먹는 독약이 될 때가 많다. 서울의 한 노인은 아들에게 예금 잔고를 보여주며 이만큼 모았으니 걱정 말고 살아라고 말했다. 따뜻한 배려였으나 그날 이후 아들은 달라졌다. 회사가 힘들다며 사표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실패해도 아버지 돈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나 사업은 반년 만에 망했고 아들은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제야 아버지는 깨달았다. 내가 보여준 것은 안심이 아니라 의존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반대로 부산의 한 노인은 달랐다. 그는 실제로는 수억 원의 자산이 있었지만 자녀에게 연금으로 근근히 산다고 말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더 열심히 일했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세월이 흐른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통장 속 숨은 유산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보다 강한 마음을 남기셨구나. 그들은 늦게야 깨달았다. 숨김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길을 막지 말라. 부모의 재산은 자녀의 보험막이 될 수는 있어도 인생의 연습장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녀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바로 삶의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다. 부모의 돈이 그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오늘의 실천은 단순하다. 첫째, 자녀에게 재산을 보여주지 말라. 그들의 눈에 당신의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남도록 하라. 둘째, 검소한 일상으로 모범을 보이라. 자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배운다. 부모가 스스로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면 자녀의 마음속에도 자립의 불이 켜진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유산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이미 반쯤 진 사람이다. 이 말은 세상의 눈에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평화가 깨진다는 뜻이다. 불은 물과 같아서 흐를 때 막지만 한 곳에 고이면 탁해진다. 마찬가지로 재산이 조용히 흐를 때 관계는 오래가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질투와 비교의 돌이 던져진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한다. 어렵게 모은 돈, 아들이 성공한 이야기, 새로 산 집과 차. 그러나 그 보임이 관계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사실을 잊는다. 서울 마포의 정모 씨는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하던 중 아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고 자랑했다. 친구들은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그날 이후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정 씨는 점점 초대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억울했다. 나는 그냥 기쁜 마음에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러나 이미 관계의 온도는 식어 있었다. 보여주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는 비교라는 그림자가 드리운다. 반대로 부산의 윤모 씨는 상당한 재산가였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늘 검소하게 행동했다. 값싼 식당을 고르고 요즘 물가가 비싸서 힘들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그를 편하게 대했다. 누구도 시기하거나 거리두지 않았다. 윤 씨는 40년 넘게 같은 사람들과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그 비결은 단 하나였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제 사이도 다르지 않다. 광주의 한 노인은 건물을 산 사실을 동생에게 알렸다. 자랑이 아니었다. 그저 근황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동생은 그날 이후 서먹해졌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다. 부는 말 한마디로 벽이 될 수 있다. 정약용은 이를 예견한 듯 말했다. 높은 곳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야 막다. 부도 드러나면 시기와 질투가 흘러든다. 이웃에게 불을 드러내면 그 평화는 더 빨리 무너진다. 대전의 박 씨는 수입차를 샀다.
그 후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저 집 돈이 많나 봐. 관리비 인상 논의가 있을 때 그에게는 돈 많은 사람은 괜찮잖아 라는 말이 돌아왔다. 작은 과시가 공동체의 벽을 만든 것이다. 부유함은 조용히 흐를 때 오래 간다. 돈을 숨긴다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 안전거리다. 진짜 품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 검소함은 가난의 표식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이다.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날씨와 사람의 마음이다. 그 중에서도 돈이 섞인 마음은 가장 변덕스럽고 위험하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도 관계는 돌려받지 못한다. 돈이 오가는 순간 따뜻한 정은 계약으로 변하고 마음은 계산이 된다. 울산의 한 노인 한모 씨는 조카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사업이 어렵다며 눈물로 부탁했기 때문이다. 삼촌, 1년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전화를 걸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뿐이었다. 결국 5년이 지났지만 돈도 조카도 돌아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았다. 한 씨는 후회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했다면 관계는 남았을 텐데 돈을 빌려주는 순간 삼촌과 조카는 가족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었다. 비슷한 일은 경기도 수원에서도 있었다. 40년 지기 친구가 급히 1천만 원을 빌려달라 했다. 너밖에 없다는 말에 송모 씨는 흔쾌히 돈을 내주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송 씨가 조심스레 언제 갚을 수 있겠니? 라고 묻자 친구는 오히려 화를 냈다. 내가 안 갚겠다고 했어? 왜 이렇게 재촉해?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끊었다. 돈은 잠시 머물렀지만 우정은 떠나버렸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돈은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했다. 그것이 깨지면 관계는 다시 붙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는 일은 친절이 아니라 관계를 거래하는 일이다. 받은 쪽은 미안함과 부담감 때문에 피하고 빌려준 쪽은 서운함 때문에 멀어진다. 결국 둘 다 잃는다. 그러므로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로 거절해야 한다. 미안해, 나도 여유가 없어. 혹은 우리 관계가 소중하니까 돈 문제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말이다. 진짜 우정은 돈이 오가지 않아도 이어진다. 진짜 가족은 빚이 없어야 평안하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지키는 길은 바로 정중한 거절의 용기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 보여주는 부자와 감추는 부자. 전자는 화려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후자는 조용하지만 평생 간다. 정약용이 바로 그 후자의 전형이었다. 그는 벼슬길에서 쫓겨나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재능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다. 집은 초라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부유했다. 목민심서에서 그는 이렇게 남겼다. 관리의 청렴은 그의 집을 보면 알 수 있다. 집이 화려하면 백성의 고열로 세운 것이고 소박하면 마음이 깨끗한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겉이 화려한 사람일수록 속이 비어있고 겉이 단정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깊다. 서울 이태원에서 3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손님들에게는 평범한 노년의 식당 주인으로 보였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는 식당이 들어선 건물의 주인이었고 인근 상가 두 채를 더 가지고 있었다. 월세 수입만 매달 수천만 원이었다. 그래도 그는 매일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요리를 했다. 내가 편하면 됐지 굳이 알릴 필요가 있나요? 그 한마디에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돈보다 평화를 택했다. 반대로 같은 거리에서 장사를 하던 박모 씨는 사업이 잘 되자 수입차를 사고 명품 옷으로 몸을 치장했다. 손님들에게 이제 나도 건물 한 채 샀어요 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다. 세금 문제는 없었지만 소문은 이미 퍼졌다. 저 집 탈세했다더라. 손님은 끊겼고 결국 식당은 문을 닫았다. 보여주는 순간
세상은 박수를 멈춘다. 정약용은 스스로를 낮추고 감췄기에 오래 남았다. 그가 남긴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500권이 넘는 저서와 후세의 존경이었다. 진짜 부자는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더 조용히 살겠다는 절제다. 겉으로 보기에 가난해 보여도 마음속에 평화와 품격이 있다면 이미 부자다. 돈은 눈으로 빛나지만 명예는 침묵 속에서 빛난다. 재산보다 명예를 쌓아라. 그것이 오래가는 부의 법칙이다. 우리의 삶은 언제부터인가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다. 밥을 먹을 때도, 여행을 갈 때도,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조차 우리는 카메라를 먼저 든다. 이 순간을 남겨야지. 그러나 정약용은 오래전 이미 경고했다. 남의 시선으로 사는 자는 자기 삶을 잃는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무대의 배우로 만들고 진짜 삶은 막이 내리면 사라진다. 서울 송파의 이모 씨, 이른의 여성은 SNS를 열심히 했다. 손자와 찍은 사진, 맛집에서의 식사, 여행지의 풍경을 꾸준히 올렸다.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뿌듯했고 댓글이 적으면 서운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가 유럽 여행 사진을 올리자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일본밖에 못 갔는데 나도 유럽을 가야 하나? 비교가 시작된 순간 즐거움은 사라지고 불안이 찾아왔다. SNS는 행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결핍을 드러낸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남긴 삶은 정반대였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글을 썼다. 권력도 명예도 없던 그곳에서 오히려 진짜 자신을 발견했다.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바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낳은 힘이었다. 보임의 강박은 늙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가 아직 괜찮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욕망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의 기준은 남의 평가가 된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면 마음은 점점 공허해진다. 오늘 당신에게 권하고 싶다. 일주일만 SNS를 끊어보라.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을 위한 하루를 살아보라. 좋아요 대신 새소리를 듣고 댓글 대신 가족의 웃음을 들어보라. 처음에는 허전하겠지만 곧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정약용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순간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 세상은 당신의 삶에 관심이 없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빛나는 삶을 택하라.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돈이 있으면 당당하게 써야지 왜 숨기느냐. 그러나 정약용은 그 반대였다. 그는 말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 맑아진다. 부도 감추어야 흐름이 고요하고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다. 검소함은 가난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패였다. 부산 해운대 윤모 씨는 실제로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20억 원이 넘는 자산가였지만 친구들에게는 요즘 연금으로 근근히 산다고 말했다. 모임 자리에서는 늘 저렴한 식당을 제안했고 친구가 계산을 하면 다음엔 내가 살게라며 웃었다. 친구들은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고 시기나 부담 없이 오래된 우정을 이어갔다. 윤 씨는 말한다. 사람들이 나를 부자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척 사는 게 편합니다. 이와 달리 작은 자랑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린 사람도 있다. 광주의 강모 씨는 동생에게 형은 건물 하나 샀어라고 무심히 말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동생의 태도가 변했다. 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동생이 점점 멀어지고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형은 나보다 잘 사니까 이제 이해 못하겠어요. 한마디가 형제를 갈라놓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조차 자신이 높은 벼슬을 지냈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저 마을의 한 노인으로 살며 아이들과 대화하고 장에 나가 생선을 사고 가난한 이웃을 조용히 도왔다. 만약 그가 나는 조정의 학자요 정승감이었다고 했다면 마을 사람들은
경계하며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 그는 화려함 대신 평화를 택했다. 현대 사회는 보여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SNS에서도 모임에서도 잘 산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쓴다. 그러나 그 보여짐이 관계의 벽을 만든다. 상대는 부러움 속에 거리감을 느끼고 당신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피로해진다. 결국 외로움만 남는다. 그러니 기억하라. 돈을 감추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전략이다. 부를 숨긴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가진 것을 모를 때 사람들은 당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고 그 속에서 진짜 인간관계가 자란다. 오늘부터 연습해보라. 없는 척하기. 작은 연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인생 후반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어법이다. 검소한 식사, 평범한 옷차림, 겸손한 말투, 이 세 가지가 당신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유하되 교만하지 말고 가난하되 비굴하지 말라. 이 한 문장은 평생의 삶을 지탱하는 중심이다. 가진 것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어도 초라해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검소함의 철학이며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지침이다. 돈은 하루아침에 모이지만 습관은 평생을 만든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고 돈보다 소중한 것은 관계이며 과시보다 오래가는 것은 평범함이다. 이 철학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하루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첫째, 자녀 교육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아이에게 열심히 공부해라보다 검소하게 살아라를 가르쳐라. 집안 형편이 넉넉해도 일부러 절제된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부모가 명품을 들고 다니며 자녀에게 절약을 말하면 말은 공허해진다. 부모가 실천하는 절제가 자녀의 성실함을 만든다. 둘째,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는 선을 분명히 하라. 친구나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미안해하지 말고 정중히 거절하라. 우리 관계가 소중하니까 돈 얘기는 하지 말자. 만약 정말 돕고 싶다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작은 금액을 선물하라.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다. 셋째, 검소한 소비 습관을 길러라. 비싼 옷이나 음식보다 오래된 옷, 손수 만든 음식에서 진짜 풍요가 자란다. 명품 가방은 한 해 유행으로 끝나지만 절제된 생활은 평생의 품격을 남긴다. 친구와의 만남에서도 굳이 화려한 식당을 고르지 말라. 소박한 밥상 위에서도 진심은 충분히 통한다. 정약용은 늘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유배지에서도 새 옷보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잔치보다 책상 앞에 고요함을 선택했다. 그의 삶은 절제 그 자체였다. 우리도 그처럼 살 수 있다. 큰 재산이 없어도 조용한 품격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자녀에게는 절제를, 친구에게는 신뢰를, 자신에게는 평범함의 자유를 선물하라. 부를 자랑하지 않아도 검소한 태도 속에서 당신의 인생은 이미 빛나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이르러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더 많은 돈도 더 높은 지위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의 품격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드러내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가진 자다. 이 한마디는 평생의 철학을 압축한다. 부를 드러내는 사람은 잠시 빛나지만 감추는 사람은 오래 남는다. 겉은 검소하지만 속은 부유한 사람, 그가 바로 진짜 현자다. 정약용은 평생 화려함을 멀리했다. 벼슬길에서 쫓겨나 유배지로 내려가던 날에도 그는 한탄하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책과 벗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잃었으나 마음속에는 더 큰 평화가 자리했다. 유배지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그는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다. 세상은 그의 집이 아닌 그의 정신을 기억했다. 이것이 겉은 검소하되 속은 부유한 삶의 증거다. 노년의 삶이란 결국 비우는 연습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친구에게 부를 자랑하지 않는 것도,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모두 절제의 한 형태다. 그 절제가 당신의 관계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지킨다.
사람들은 종종 없는 척하는 건 비겁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지혜의 방패다. 세상은 계산으로 움직이고 인간의 마음은 질투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게 사는 사람만이 고요히 오래 산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다. 오늘부터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는 삶을 시작하라. 검소하게, 조용히, 그러나 품격 있게.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되 그 안에는 누구보다 깊은 평화를 품어라. 자녀는 당신의 절제 속에서 진짜 강함을 배우고 친구들은 당신의 겸손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정약용의 마지막 삶이 그러했다. 세상은 그의 재산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의 검소함과 지혜는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남기는 사람이다. 오늘도 조용히 겉은 검소하되 속은 부유하게 살아가라. 그 침묵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